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겁니다. 충남 서산은 특히 오전까지만 무려 440mm가 퍼부었는데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옹벽이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진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는 건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피해가 큰 지역들 예산과 당진으로 가봅니다. 예산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도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현재 마치 하천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 옆에 있는 하천 두 곳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곳으로 물이 몰아닥친 건데요. 현재 이 마을은 이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했습니다. 제 뒤에 마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운동기구와 전봇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바로 옆에 있는 네모난 구조물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길도 마을로 들어가는 아스팔트인데요. 현재 지금도 물이 차면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근 하천 수위가 낮아져야 이 물이 하천으로 빠질 텐데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좋기 3m 이상 잠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있는데요. 제 뒤로 파란 지붕 아래까지 잠긴 집 한 채가 지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시쯤 되니까 제 방이 1m밖에 안 남았시 물이 이제 넘을 시기가. 그래서 이제 짐을 빼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이제 노인네들은 이제 실어다 드리고 이렇게 제 방이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기뿐 아니라 인근 다른 마을도 잠겼는데 주민 30여 명이 둑 위로 대피했다가 소방 보트를 타고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마을이 물에 다 잠겼는데 지금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비라는데 충청권에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오늘 새벽 충남 서산에 1시간 만에 114.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내린 비의 양도 339.1mm인데요. 하루 최대 1시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입니다. 이런 곳이 제가 있는 이 예산을 포함해 5곳인데 모두 충남 지역입니다. 이 충청 지역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소방 신고는 1,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천과 강 모두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까? 네, 현재 충청권에 있는 강과 하천에 모두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2곳이 경보, 6곳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홍수 통제를 받지 않는 실제로 작은 하천들은 실제로 오늘 여러 곳에서 범람을 했습니다. 또 2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던 충북 청주 미호강도 오늘 한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천 수위가 올라와 있는 데다 오늘 충남 지역에 180mm가 넘는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주민들은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록적인 폭우에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집이 물에 잠기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불어난 하천이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침수된 차량이 흙탕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충남 서산시 남원교 일대입니다. 5시 여기 일어나려고 하니까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얼마나 뭐가 침수됐나 이제 볼로 나오니까 저쪽에 못 나오더라고. 여기에 이 차가 2대가 잠겨 있더라고. 오늘 오전 4시쯤 차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고 구조대는 1시간 뒤쯤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또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 뒤 80대 남성도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밖으로 나왔다가 폭우에 휩쓸린 겁니다. 물이 차량 어느 정도까지 차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세워놓고 차에서 내리신 거죠. 물살이 세니까 물살이 휩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충남 당진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당진시장 인근에 있는 침수된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수 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은 낮 12시쯤 침수된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40대 남성이 사고 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매몰된 구조물 자체가 무게가 180여 톤 이상 되는 40m의 높이 10m 구조물이 차량을 눌러있는 관계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남 공주에선 배수로 정비에 나섰던 4명이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고, 충남 청양에선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내란 특검은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에 이 전 장관이 문건들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특검팀은 이게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특검팀은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에 이상민 장관님 계셨나요? 단전 단수 문건 안에 있었나요? 압수수색을 한 장소는 이 전 장관 집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모두 9곳입니다. 앞서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책상 위에 언론사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가 있는 걸 멀리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전달받은 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종이 3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놓고 대화하는 모습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종이 중에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있는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JTBC는 12.3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새로운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는데도 헬기 6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자마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반대 정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바로 그 시각 국회 운동장엔 헬기 3대가 차례로 착륙합니다. 무장한 계엄군들이 내려 국회 본청 쪽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1시 14분 헬기 3대가 또 날아옵니다. 역시 군인들이 내리고 대기하고 있던 병력과 결합합니다. 그동안은 3일 밤 11시 50분쯤 헬기가 처음 투입된 영상만 공개가 됐었는데 새로운 CCTV 영상으로 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투입이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당시 특수작전항공단 관계자는 0시 30분경 2차 출동 명령을 받고 나간 헬기가 순차적으로 도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출동 명령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지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1000명을 투입했어야 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사령부와 함께 논의했던 과정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검에서 낱낱이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빼돌려 논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문제의 교사는 학교 건물 현관부터 시험지 보관함까지 잠금 장치 5개를 모두 풀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고1인 2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계속 시험지를 빼돌렸는데 등록했던 지문을 지우지 않아 학교 건물 현관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는 인쇄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인쇄실은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하고 시험지가 든 사물함은 이중으로 된 잠금 장치를 풀어야 열립니다. 사물함을 열어도 보관한 비밀번호를 알아야 시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5개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한 건데 교사가 이걸 매번 어떻게 해결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학교 직원 외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최소 2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경우엔 다른 교사들의 프리노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경찰은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른 별도 휴대전화를 두고 범죄에 활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빼돌린 문제로 시험을 친 학생의 성적 처리 방안도 논란입니다. 당초 모든 학년 성적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는 CCTV를 통해 문제 유출이 확인된 3학년 1학기 성적만 우선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이 학생이 1학년 때 부정행위 정황, 2학년 때 정황이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그 근거에서 할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0점 처리를 하고 당장 9월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다른 고3 학생들의 성적 산정 방식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